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시회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시회를 활용한 마케팅에 관해서 절차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전시회 참가 준비 두 번째죠. 2장이라는 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뭐 있었죠? 전시 마케팅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전시회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렇죠? 1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전시회 참가를 준비할 것이냐. 참가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시회 참가 준비 중에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전시회 참가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어떠한 내용을 결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시회 참가 목표를 설정한다. 전시회 참가 목표. 전시회를 참가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바이어 만나는 거, 두 번째는 뭐 시장 동향 파악하는 거, 거래 관계를 구축하는 거, 신뢰를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우선 상담 및 계약에 그래서 어, 내방하는 바이어와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 근데 실제 해보면요, 예. 전시장 부스 내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실제로 계약까지 체결한다.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계약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서로 간에 이메일을 통해서 콜레스를 하고 뭐 전화를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거래선 확보, 신규 거래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신규 거래선, 그 다음에 또 어쩌면 그 나라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예,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뭐 에이전트나 아니면 독점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점 수입상, 그렇죠? 아니면 우리 제품을 뭐 OEM이나 ODM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래선들, 다양한 형태의 거래선들을 신규 거래선들을 확보하는 그러한 데에 따른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한다? 만약에 동경 빅사이트, 도쿄의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식품 전시회다. 그랬을 때 참가 신청을 빅사이트에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빅사이트에 한국에 그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확인을 해요? 빅사이트에 이메일 보내면 돼요. 이메일을 보내면 빅사이트에서 이번 거는 우리한테 직접 신청하세요. 신청서 보내드릴게요. 그다음 부스 도면도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에는 어떠어떠한 회사가 우리 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참가 신청서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대 서비스 신청서 혹은 그 부스 내에 설치할 그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 저기 가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쇼케이스 아니면 뭐 원탁 테이블 아니면 뭐 의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뭐 팜플렛 거치대 뭐 이런 것들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시회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전시회들은 그냥 그 면적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기 그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저기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돈 내고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 어느 건지 잘 저기 보시고요.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 단순히 그 공간만 제공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그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디렉토리 원고 같은 거. 디렉토리라는 건 뭐냐면 전시회 측에서 전시회 그 참가자 엑스비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엑스비터들 그 소개하는 그 책자를 만들어요. 그 책자도 중요하죠. 나중에 내방객들이 그런 것들 보고 이제 부스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고들도 잘 작성을 해서 보내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시 마케팅. 그래서 사전 전시 마케팅, 그 다음에 전시장에서의 상담 마케팅,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전시 끝나고 나서 사업 마케팅.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작업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사전 마케팅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동경에서 열리는 빅사이트 식품 전시회다. 그러면 일본 지역에 있는 식품 유통회사, 식품 바이어 이런 것들을 인터넷 갖고 찾아내가지고 미리 제품 소개서라든지 하는 것들, 제품 및 회사 소개서 이런 것들을 보내고 만약에 호의적인 반응이 있다 그러면 초청장도 따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장 하는 거는 내방하는 바이어들과의 어떤 무역 조건에 관한 협의, 제품에 대한 어떤 설명, 안내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후 마케팅 아주 중요하죠. 상담한 바이어들에 대한 상담 일지를 꼼꼼하게 현장에서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내셔야 되겠다. 만약에 바이어들이 원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땡스레터를 보내면서 땡스레터라는 거는 뭐 내방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을 담은 땡스레터를 보내면서 그런데 네가 전번에 문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거다 라는 걸 꼼꼼하게 보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돌아와서 보면 얘가 걔 같기도 하고 걔가 얘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거죠. 아무리 상담이 좀 꼼꼼히 쓰더라도 헷갈릴 수 있어요. 전시장에 있을 때는 좀 멍하게 시간이 지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지나고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뭘 하셔야 되겠다? 중요한 거. 책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꼭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 바이하고 상담이 끝나면 부스 앞에서 바이하고 서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하죠.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상호 나오도록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고 가능하면 폴라로이드도 찍고 해가지고 그거를 상담 일지에 딱 붙여놓으면 아주 좋죠. 그럼 나중에 사후 마케팅 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품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의 많은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갖고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제작할 것도 좀 있잖아요. 그죠? 포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디스플레이 할 거냐 하는 것들은 미리 좀 이렇게 기획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이 갖다 놓고 좀 그리기도 하고 요새 뭐 종이를 안 하겠죠. 뭐 3D인가요? CAD인가요? 저는 쓸 줄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가상해서 부스 뭐 왼쪽에다가는 뭘 어떻게 놓고 오른쪽 중앙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바이올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동선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부스 장치를 하시겠다 그러면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쵸? 그러니까 뭐 간판을 이렇게 크게 좀 만들겠다 돋보이게 만들겠다 아니면 뭐 부스가 여러 개라면 통합해가지고 어떤 뭐 DP를 어떻게 하겠다, 디스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 그때 필요한 것들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송 및 통관, 대개는 뭐 물론 이제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은 운송 및 통관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뭐 일반 소비자라면 갖고 나가시는 거니까 운송 및 통관은 크게 신경 쓰실 건 없다.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좀 이렇게 어떤 나라들 뭐 특정 국가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은 만약에 화장품 전시회다 그랬을 때 전시회에서 이렇게 활용할 화장품들 이렇게 샘플 이렇게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수량이 많으면
정식으로 신고하라고 그러고 세금 내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건이 많을 때는요. 그런 거 뭐 갖고 나와도 돼요. 상공회의소인가? 거기서 뭐 하나 아유 갑자기 잊어버렸다. 증명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아침 새벽이라 지금 몇 시냐면 4시 일요일 4시 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이게 뭔데? 아유, 머릿속에 맴돌다 생각이 안 나네. 뭐 있어요. 예. 아, 까르네, 까르네. 예. 예, 까르네라는 거 받아 나가시면 예, 물건 많더라도 예, 까르네라는 게 뭐냐면 아, 이거 전시물품이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갖고 나올 거다. 예, 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거 보여주시면은 예, 들어갈 때 수량이 많더라도 예, 통과당하는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견 직원, 이 똘똘한 직원들을 파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누가 나갈 것이냐. 예, 능력 있는 직원이 나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 다음에 좀 열심인 직원들이 나가야 돼요. 예. 좀 빠릿빠릿하고. 예. 그 다음에 출장 일정 잘 짜셔야겠죠. 그죠? 항공이나 숙박이나 뭐 비자가 필요하면 비자도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약에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다 라는 거 미리미리 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요예산 산정 및 확보. 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 크게는 뭐 출장비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임차료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전시회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절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였었죠? 전시회를 결정한다. 오늘 말씀드린 건 두 번째 참가 계획을 수립한다. 그 중에 오늘은 전시회 세부 계획, 참가 세부 계획을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